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보통인의 실전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꼬마 빌딩, 상가 주택, 이런 거 할 때 계약 함부로 하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아주 힘납니다. 저희도 이제 그 회원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건물을 좀 찾아주고 또 연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들을 저희가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임장을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직접 가서 건물도 좀 보고 어떻게 되는지 내부도 좀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해보고 또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해서 그런 이제 관계를 좀 많이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많은 부동산들을 방문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가서 참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상가 건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약서를 한 번도 안 써본 분들도 많고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만 또 거래하시고 전월세 정도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상가라든지 어떤 건물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물건은 물론 그 주위에 있는 건물들에서 내놓으니까 이제 받아놓긴 하는데 뭐가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계약을 하러 갈 때 대부분 이게 보면 건물 외관상만 딱 보고 마음에 들면은 그냥 대충 보고 그냥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이제 회원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건물 또 아는 사람들 소개로 해서 딴 데 가서 보시고 덜커덩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점검할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한두 개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이 계약서 자체도 사실 신중하게 좀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계약서를 보여드리면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한 7, 8페이지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다 하시면서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써야 되는데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표준 계약서나 한두 장짜리 정도로 해서 계약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 부동산 그냥 단순하게 어떤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중하게 점검을 하고 파악하고 점검할 것이 진짜 많습니다. 어쨌든 건물에 어떤 누수라든지 어떤 하자가 있는지,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이 건물에 어떤 불법 점유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좀 이 가짜 임차인들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또 구별을 해야 되는 거고, 연체자가 있는지, 또 연체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연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입금하기 전에 확실하게 따지고 다 쓰고 체크하고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층별로 해서 일일이 점검할 것이 진짜 많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건물 외관만 보고 이 덕후덕 계약을 했다가는 문제가 많아요. 저희 회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런 건물들을 그냥 외관만 보고 대충 어떻게 볼지도 모르고 체크도 모르니까 부동산 소개하시는 분 말 듣고 가서 막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속 썩고 골머리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체크를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전 재산이 다 들어가서 많은 비용을 지출이 돼서 하는 건데 이런 거 잘못 사면은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십니까? 돈 많이 들어가지고 편안한 노후를 좀 보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 산 건물이 나중에 이게 폭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사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매각하려고 하면 가능한지 이게 잘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위치에 있는지 입지도 분석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의 어떤 이동인구, 주변적으로 어떻게 또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도 한 번도 안 써본 그런 부동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부동산들 가가지고서 만나가지고 건물만 보여주고 그 내용이 이 건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단순하게 그것만 아시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몇 명 다 들어가 있고 월세가 얼마 정도 나와서 월 얼마 정도 된다. 500만 원 된다. 300만 원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얘기도 못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점검을 잘 하지 않으면 부동산에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자세하게 해줘서 안 좋은 얘기를 해주면 계약이 성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준다는 얘기야. 그냥 좋은 얘기. 이게 수익률이 몇 프로고, 이거 지금 월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절대 아무것도 여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하는 분들도 사실 20% 30% 정도밖에 몰라요. 어쨌든 건물주가 100%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20% 30% 아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그걸 계약을 하는데 내가 몇 프로 알겠습니까? 저는 뭐 5% 10%밖에 모르고 우리는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도 머리는 이해하시고 또 이 가서는 또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고 나면은 문제가 생기면 또 연락이 와요. 또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느냐, 뭐 연체자가 있고 이거 뭐 골치 아프다,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습니다. 막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애당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한 번 하실 때 단순하게 우리가 싼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전 재산 다 들여가서 하는, 큰 돈 들여서 하는 거를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냥 전부 다 검사할 것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주인하고 또 마지막에 계약을 쓸 때 우리가 또 잔금 때는 얘기를 많이 못 하기 때문에 계약 입금하기 전에 앉아가지고 뭐 한두 시간이 됐든 뭐 서너 시간이 됐든 장기간 얘기를 하면서 내 건물이 이제 될 거니까 이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요지가 있는지 막 그런 것까지 일일이 체크 다 하고 층별로 해서 임대료가 얼마고 보증금이 얼마고 확실하게 다 체크해야 돼요. 막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건물주 나이 드신 분들은 막 계약서도 안 갖고 오고 예전 계약서 갖고 오고 막 지금 또 계약서도 안 갖고 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도 갖고 와서 일일이 비교하고 체크하고 다 점검하고 그냥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계약만 한다고 건물만 보고 외관만 보고 이 월 임대료 얼마 나온다 이런 것만 알고 그냥 가서 막 계약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사면 다행이지만 거진 50% 이상이 하자 건물을 사는 거예요. 진짜 엄청 많은 분들이 하자 건물을 많이 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연체자면 연체자 한 명, 두 명 있으면 그거 진짜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그런 부분, 이 사람이 연체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이런 이유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체크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잘못하면 우리 건물 하나 잘못 샀다가 진짜 병듭니다. 병들어.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살 때는 확실하게 우리가 점검할 거 점검하고 체크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가 건물 뭐 꼬마 빌딩 이런 거는 진짜 전문가, 이 부동산도 보면 다 분야별로 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상가 전문가, 뭐 꼬마 빌딩 전문가, 아파트 전문가, 뭐 빌라 전문가 이랬듯이 꼬마 빌딩 전문가들한테 구입을 해야 여러 가지 혜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도 안 보고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를 또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지 분석도 못 해요. 그냥 그 동네니까 대충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또 더 좋고 어떤 입지가 더 주변 지역을 어떻게 될 건지 뭐 여러 가지들을 잘 분석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선택할 때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서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서 확실하게 계약서도 한 장짜리가 아니고 이런 8장이나 되는 10장 되는 데는 이런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손해 안 보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건물을 샀을 때도 또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 해서 맡겨서 관리도 좀 부탁할 수 있으면 부탁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냥 부동산 간판만 보고 들어가서 건물 있냐 그 보여주면 또 가서 보고 뭐 외관상만 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이 보더라도 확실하게 점검을 잘해서 이 건물은 보통 물론 짧게 돼 있는 어떤 건물들도 많지만 보통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람도 사실 나이가 먹으면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배우고 잘 체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상가 건물이면 상가 건물만 하는 전문가를 만나서 꼭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렇게 하면서 계약금 입금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확실하게 다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매도를 할 것처럼 그 건물을 보고 이게 나중에 매도를 할 때 가능할까, 다 잘 될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건물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모은 전 재산 다 들여서 산 건물이 나한테 엄청나게 약이 아닌 지옥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하고요. 인터넷상에 부토연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 계속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